이거는 정상적인 정권이 아닙니다. 이거는 자유민주주의 정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마 지난 선거에서 200석 이상을 확보했으면 이 사람들은 아마 헌법을 개정해서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빼려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 보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유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해 사실상 무소불위의 힘을 갖추고서는 온갖 악법을 통해 의회 독재 체제를 철옹성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 공직자에 대한 탄핵 발의는 한덕수 총리까지 합해서 30번째, 그중 13건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사실 다 민주당이 밀어붙였기 때문이죠. 673조 3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4조 1천억 원을 감액한 것으로 대통령실과 검찰, 경찰,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특경비가 전액 삭감됐고 정부 예비비도 2조 4천억 원 감액됐습니다. 나라를 뺏기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나왔고요. 한 소리라도 내기 위해 빨리 이 상황을 알고 나와서 젊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줘야 돼요.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서 광화문에도 나가고 어제도 나오고 오늘도 나오고 또 내일도 나올 겁니다. 이 국민들 이거 모르고 이러다 진짜 나라 넘어가겠다. 국민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범죄가 많은데 그게 드러날까봐 모든 주요 인사들을 다 탄핵시키고 자기는 범죄를 숨기려고만 하고 있죠. 제가 개돼지 우리 속에서 갇혀있던 가축 같았다라는 충격을 받고 더 이렇게 열심히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도 무너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나라가 진짜 공산 국가에 뺏기면 우리가 오늘 먹는 점심도 내일 먹는 저녁도 가족들과 함께하는 그 자유도 제대로 못 누릴 수 있습니다. 나라가 종북 종중 세력들 때문에 자유민주주의가 뺏길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간절한 심정으로 여기 나왔습니다. 역사의 중요한 순간마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기도의 등불을 밝혔습니다. 회개와 기도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이제는 더 큰 연합과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2025년 대한민국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2025년 대한민국의 부흥은 우리의 기도로 시작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세웁시다. 서울대하고 연세대학교하고 경북대 시국선언 촬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이 집회하는 것보다 대학생분들이 시국선언한 거에 대해서 좌파나 중도 시민들이 반응을 더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파 집회에서 하는 말들은 쟤들은 우리랑 원래 생각이 달라라고 생각을 해서 귀 기울이지 않는데 대학생들이 하는 시국선언은 중립적인 분들의 시각이라고 생각을 해서 귀 기울여 들으면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인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생분들이 일어나신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학가는 아무래도 학생이기 때문에 좌파 쪽으로 치우친 경향이 많았잖아요. 근데 본인은 이 부정선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인식하게 되고 목소리를 내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사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법학부에 재학 중인데요. 그래도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했고 이 나라 정치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법학부는 헌법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법 제77조에 저희가 헌법 시간에 배웠는데 내가 헌법으로 수업 시간에만 듣던 부정선거 계엄이 이렇게 일어났다고? 라는 생각을 하면서 왜 대통령은 그 계엄을 선포하게 되었을까라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때 이후로 계속 찾아보다가 이렇게 부정선거를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자리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북대하고 한동대 한동대 학생이라고 하셨죠? 여러 학교에서 이제 시국선언을 하면서 이게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광주 전남대에서도 하고 이화여대처럼 전파성인 강한학교에서 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아직 일어나지 않은 대학교 학생들한테 전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세요? 여러분 사실 저도 많이 무섭고 두렵습니다. 여러분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발언의 자유, 표현의 자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근데 지금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자유가 빼앗기고 난 뒤에 일어나면 너무 늦습니다. 그때는 손 쓸 수 없습니다. 손 쓸 수 있을 때 꼭 일어나야 합니다.
무섭지만 많은 변호사님들이 도와주시고 있고 여러 군데에서 도와줄 수 있는 손길이 많으니까 여러분 꼭 일어나십시오. 아까 말씀하신 그 변호사분들 도와주신다 그러는 게 네. 스탑 더 스틸 저자분이 도와주신다고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태극기 집회가 달라졌습니다. 2030 세대 청년들이 태극기를 들고 나타난 겁니다. 행진하는 청년들을 이끄는 건 한 유튜버입니다. 민주당들은 좋다고 해거리고 무조건 내란죄라고 하는데 국회에 실탄 지급이 안 된 거 이번에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올라 280명 갖고 국회를 어떻게 된 거예요? 질서 유지하려고 한 거지. 맞습니다. 험악한 욕설에도 청년들의 호응은 우렁찼습니다. 청년들이 향한 곳은 광화문 광장.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탄핵 반대 집회에 합류하며 행진이 끝났습니다. 선순환 구조가 맞죠? 이거는 명칭입니다. 열렬한 환호로 맞이하는 사람들. 마치 전쟁터에서 돌아온 병사들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상목인 나라를 지킨다. 이상목인 나라를 지킨다. 화이팅 화이팅. 행사권을 집행을 하면 계엄령을 왜 선포하게 되느냐? 결국은 부정선거 차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저녁이 되면 분위기는 사뭇 달라집니다. 광장에 모인 청년들이 무대의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얘들아, 우리 멸공을 생활화하자고. 자유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빼버리자고 외치는 빨갱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친구가 있다면 뺨을 한 대 후려치거라. 2030 세대들의 취향으로 꾸민 태극기 집회. 그 현장은 유튜브로 생중계됩니다. 무대에서 발언을 하는 청년들도 모두 2030 세대 청년들입니다. 이 20대 여자들은 전부 탄핵 찬성 시위에 있다는 그 고정관념, 그 프레임을 깨부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왜 2030 여성들이 민주당을 지지하는지 알아봤는데 그들은 민주당이 선이고 국민의힘은 악이라는 그 세대의 당에 있었습니다. 아니 정치에 선악이 어디 있습니까? 그치만 지금 현재 민주당은 반국가 세력이기 때문에 악이 맞습니다. 그들에겐 공통의 적이 있는 듯 보입니다. 기가 막히죠? 잘하고 예쁘죠? 재명아 너 어쩔래? 고생했어. 큰 박수 한번 주세요. 연설은 어떻게 하게 되셨어요? 연사요? 그 배인규 대표님이 2030 집회하는데 연사 서고 싶은 사람 있냐고 하셔서 하게 되었어요. 여기 집회에 나오게 된 가장 큰 원동력은 뭐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면 진짜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끝나고 저 이재명의 민주당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중공 세력이 우리나라를 먹을 거기시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켜야 돼가지고 12.3 비상계엄이 실패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집회 결사의 자유, 대통령을 지키자고 외칠 수 있는 광장의 자유도 그 덕분입니다. 20, 30대 아직 부족하다. 부산에서도 온다. 더 나와라. 40, 50대 선동 나가지 마라. 60대 이상인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멸공! 사법부의 사조직원 헌재에서 사퇴하라! 대통령을 선발하라! 태극기가 엄청 크네요. 집에서 대화하는 거 갖고 와가지고 사법부마저 전문가의 대통령까지 그러고 보니까 그렇게 많아서
원래 많이 나오셨어요? 저요? 네. 주말은 거의 나왔죠, 토요일마다는. 저는 언제부터였냐면 제가 12월 달부터 나왔어요, 12월 달부터. 그때도 이렇게 20, 30대가 많아. 그때는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때는 좀 적었는데 점점 나아지고. 광장에선 다양한 소문이 공유됩니다. 서부지법 폭동에 관한 소문도 그중 하나입니다. JTBC랑 경찰이 따로서 하두리마두 했단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화기 들고 막 엠벤트에 불렀던 게 JTBC 기자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든 게 의문투성이에요.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청년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애국이라고 말했습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나라가 위기에 빠진다고 믿습니다. 10대 초반 친구들은 뭐가 제일 화가 나서 여기 나오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 민주당이 하는 카톡 검열이나 국민 사찰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많이 그것 때문에 화난 것 같아요. 여의도 광장에서도 탄핵 반대를 외쳤습니다. 또 다른 개신교 단체가 주관하는 집회입니다. 애국심으로 깨어있는 국민만이 해답이고 주인이고 하나님 사람들 알지 못하는 사이에 너무나 많이 악한 자들이 나라를 정말 타락해왔습니다. 하나님 많은 자들이 속아왔습니다. 주님 저희들 눈이 깨어서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17일 어제 서울대학교에서 서울대학생들의 탄핵 반대 시국 선언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탄핵을 반대하는 서울대학생들의 주제별 발표가 있었는데요.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가 들어야 할 중요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 생생한 현장을 담아봤습니다. 이제 서울대를 시작으로 대학들이 일어선다고 합니다. 우리 대학생들에게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곳은 서울대학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의 모교이기도 한 이곳에서 오늘 17일 탄핵 반대 시국 선언이 진행됐는데요. 현장 영상 준비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20학번 영어영문학과 이서진입니다. 탄핵 반대 시국 선언 운영진이라고 들었는데요. 혹시 지금 대략적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저희가 여기 아크로폴리스에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학생 지원과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1시 반에 시국선언을 한다고 공지를 하니까 그것을 본 대진연이 우리의 시국선언을 방해하기 위해서 11시 반보다 1시간 전인 10시 반으로 공지를 하고 저쪽에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목표가 평화로운 시국선언이기 때문에 마찰을 일으키지 않고 평화롭게 시국선언을 하기 위해서 저 옆에 계단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게 된 대진연이 자신들이 하기로 한 이 장소에서 또다시 저희의 자리로 와서 따라와서 방해를 하려고 점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당성이 없이 점거를 하고 있는 거고 저 자리는 지금 저희가 신청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미 여기 학생 지원과 분이나 경찰분들도 이 상황을 알고 계시고 부당하다는 걸 알고 계시지만 학교 내여서 그렇게 제지를 하는 게 쉽지 않으셔서 제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학가에서 탄핵 찬성 의견만 전달이 되었고 사실 탄핵을 반대하는 학생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대인 400명 이상이 서명을 한 상태입니다. 혹시 그 탄핵 이후로 서울대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분위기가 처음에는 찬성 여론만 많이 보도가 됐었는데요. 그 이후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처음에는 계엄의 이유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계엄을 반대를 하였지만 에브리타임 게시판만 보아도 이제 점점 전국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법치를 무너뜨리고 그런 공수처의 불법성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재판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절차는 그렇게 빨리 끝내려고 하는 모습들이라던가 헌법재판관들의 편파적인 모습들 그런 거를 보면서 그리고 민주당의 입법 독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론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탄핵 반대 시국선언 공지문을 올렸을 때도 좋아요가 200개를 넘어섰고 대부분의 댓글이 응원하는 댓글들이었고 욕하는 댓글이 있어도 거의 호응을
얻지 못했어요. 그 정도로 많이 대학가의 여론도 바뀐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1학번 김찬영입니다. 아까 시국선언 하시는 모습 잘 봤는데요. 이렇게 시국선언을 대표하는 학생이신 거죠? 아, 네, 맞습니다. 네. 실은 제가 원래 지금 고시를 준비 중이라 원래 오늘도 학원을 때려치고 온 거거든요. 아마 부모님이 아시면 많이 실망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솔직히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었어요. 서울대에 이렇게 지정인들이 많이 모여있다는데 왜 아무도 안 나섭니까? 전 그거에 대해서 너무나 분노를 많이 느꼈고, 저도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고 말도 잘 못하고 자신감도 없는 사람이고 지금 당장 공부를 해서 취업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나지 않으니까 저라도 많이 부족하네 나서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저도 너무 바쁘지만 일단 제가 생각한 거는 서울대가 시국선언을 해야지만 이게 이제 도미노처럼 다른 대학들이 용기를 내서 똑같이 목소리를 내서 시국선언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절대로 특정 정치 집단을 대변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너무나 이 대한민국이 위험하니까 우리가 무섭더라도 우리가 욕을 받더라도 우리가 조롱을 받더라도 뭐 마녀사를 당할지라도 우리는 최소한 이 자유 대한민국을 우리 선배들이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목소리 다해 싸워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마음으로 일단 저는 저희 주변에 있는 친구들부터 한번 같이 우리가 시국선언을 준비하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하게 되어 저희가 생각보다 사람을 되게 많이 모으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 다들 밤을 새면서 우리가 너무나 평범한데 우리가 과연 시국선언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너무나 많았어요. 저 또한 너무나 많았고, 제가 또 대표라고 말을 하니까 너무나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거 잘 안 되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아무래도 저희 애국 시민들이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되게 용기가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믿음이 많이 생겼던 것 같고. 시국선언 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저는 부모님께 약속을 했거든요. 저는 이제 공부를 하겠다. 하지만 우리가 용기 내서 이 자리에 나선 거는 이제 서울뿐만이 아니라 모든 대학생들이 알리고 싶어요. 시작은 우리가 했지만 다음은 당신들이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용기를 내서 집회에 나가든 대학들에서 시국선언을 하든 아니면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알아보고 무엇이 잘못되고 대통령이 왜 계엄령을 선포했는지 그거를 먼저 알고 공부하고 같이 싸워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취지로 시국선언을 준비를 하게 되었고, 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또는 2030 청년들을 믿고 있습니다. 같이 싸워주실 거죠? 같이 싸워야 돼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님께 하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일단 존경하는 윤석열 선배님, 저희 서울대 후배들이 윤석열 선배님 끝까지 지킬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혼자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시고, 아무도 자기 편이 없었는데 처음에 대통령 지지율 10몇 %까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괴롭고 힘들으셨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대통령님, 우리 서울대 후배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우리 2030들이 대통령님과 함께 이 자유 대한민국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힘드시겠지만 우리도 같이 싸우고 있으니까 끝까지 버텨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 21학번 다니고 있는 재학생입니다. 탄핵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처음에 윤 대통령님이 비상계엄을 하신 직후에는 사람들이 이것이 굉장히 시대착오적이다라고 하면서 비상계엄에 대한 배경을 이해하지 못했는데요. 윤 대통령님이 대국민 담화를 하시면서 어떤 그 배경들이 많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비상계엄이 정말 대통령님이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부정선거를 검증하고 이 민주당의 온갖 폭거를 알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이해하게 되어서 대학가에서도 정말 이것을 탄핵을 반대하는 분위기가 정말 속속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서울대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학생들이 탄핵을 반대할 수밖에 없는 학생들을 가장 분노하게 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사실 여러 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학생들은 민주당의 그런 온갖 예산 삭감이나 이런 것에 많이 분노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많이 알아보면서 정말 이 부정선거를 왜 그거를 검증하지 않는지 그거에 대해 많이 분노하고요. 저와 같은 경우에는 어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에서 제일 분노를 느꼈는데요. 카톡 계엄령 같이
같이 정말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정말 전체주의 국가, 공산당 이런 데서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자유의 억압을 정말 당연하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당장 저 사람의 입을 막으면은 언젠가는 내 입도 막힌다는 것을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공포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집에서 누가 도둑질을 하면은 저희가 외치고 소리 지르고 저항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저희의 재산을 뺏길 때도 그러하는데 저희의 자유가 저희의 눈앞에서 도둑질을 당하는데 정말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하고 있다는 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정말 분노하여서 시국선언이 나왔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대진연과 탄핵 반대 시국선언하는 서울대 학생들과 충돌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혹시 현장에 계셨나요? 제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요. 트루스 포럼이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는데 대진연 측이 1시간 일찍 이곳을 똑같은 곳을 왔는데 지금 저희가 집회를 이미 예약을 했었거든요. 트루스 포럼 측이 예약을 했었는데 약속된 시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가지를 않았습니다. 나가지를 않았고 약속을 지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의 집회 시간을 지켜달라고 말을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탄핵 찬성 측에서는 대학생들만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전혀 아닙니다. 제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요. 아저씨, 아주머니분들 정말 많았고요. 할아버지분들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학생들만 있는 것도 거의 아니었어요. 서울대 학생들은 딱 몇 명밖에 없었고요. 거의 다른 대학생들이 그 깃발을 들고 왔어요. 깃발을 들고 와서 뭐 누구대 무슨 대 이렇게 해가지고 대학생들이 떼거지로 몰려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한마디도 할 수 없게. 그래서 트루스 포럼 측이 계획된 그런 차례들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하나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윤석열 대통령님께 하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저도 역시 정치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계엄령 이후에 저도 정치에 대해 정말 많이 알게 되었고요. 정말 제가 나라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이 없었고 이 나라가 얼마나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에서 통렬히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비상계엄이 정말 필요한 일이었다는 것을 저는 정말 공감하고요. 오히려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 서울대 사람들도 얼마나 이 상황에 대해서 현 상태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저희의 어떤 선배님이시잖아요. 윤 대통령님이 정말 자랑스러운 동문이시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까 전에 인터뷰하다가 시국선언 진행하느라 잠깐 끊겼는데요. 시국선언 진행하실 때 계속됐던 대진연의 방해 공작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 시국선언을 시작하기 전에 대진연이 저기까지 선거했다는 걸 알고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하고 싶었던 것은 오로지 그냥 저희의 생각을 평화롭게 시국선언으로 전달하고 싶었을 뿐이고 사실 저희는 대진연이 어떤 의견을 표현하든 그것을 방해하지도 않고 간섭하지도 않고 그 사람들을 존중하는데 왜 우리는 우리의 의견을 말하는 것은 늘 이렇게 방해를 받아야 되는지 정말로 너무 속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이렇게 시국선언을 시작하고 보니까 어떤 그러한 약해지려고 했던 마음이 강해지면서 저들이 저렇게 방해를 할수록 더 크게 소리를 내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렇게 소음을 낼수록 더 크게 열변을 토하게 되면서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호응을 해주시고 하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응원해주고 있고 같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싸우고 있구나. 그러니까 공격이 강해질수록 우리도 더 강해진다. 그래서 정말로 그런 시국선언이었던 것 같아서 비록 방해가 많았지만 저는 그것이 오히려 우리 우파가 더 힘차게 목소리를 내는 그런 어떤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님께 혹시 하고 싶은 말 있나요? 윤석열 대통령님 조금만 더 힘내세요. 제가 오늘 부정선거 연설을 하면서 말을 했었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정말 법치마저 사망한 이 대한민국에서 국민 주권을 위한 그 정의롭고 공정한 선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생 결단해 주신 거 너무 잘 알고 있고 정말 저는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윤석열 대통령님 돌아오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실 때까지 제가 정말 열심히 윤석열 대통령님의 뜻을 알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탄핵을 반대하는 대한민국 청년들 거기 대표 맡고 있는 권예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나 언론에서 보도되는 거를 계속 보고 있었는데요. 탄대청에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탄대청은 말 그대로 탄핵을 반대하는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왜 탄핵을 반대하는지 지속적으로 저희의 생각을 알리고 그리고 청년들이 탄핵을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언론과 또 다른 매체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국회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청년들이 그냥 흩어져 있으면 목소리를 내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여서 계속해서 청년들이 뭐 연사로 가야 되거나 목소리를 내야 되는 일이 있을 때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인스타 활동도 하고 있고 유튜브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가두 시위도 계획하고 있어가지고 이전까지는 부모님들께서 저희의 가두 시위를 지원해 주셨지만 이제는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나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직접 가두 시위를 기획하고 이것을 운영하는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이 활동이 더 활발하게 이어질 것 같아요. 연세대학교에서 모두가 탄핵에 찬성할 때 혼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낸 영상을 봤는데요. 그때 어떤 심정으로 그렇게 말했었는지 궁금해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 찬성할 거냐 반대할 거냐 저는 그게 숙고할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이전에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나 여러 가지 정쟁이 있었을 때마다 항상 여야가 첨예하게 싸우면서 자신들의 의견을 언론을 통해서 전달을 할 때 이 국민들을 어떻게 보면 선동하는 것도 굉장히 많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의 정치 참여가 선동으로 이어지는 것만큼은 막아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도 계엄이 선포됐었을 때 굉장히 당황을 했었고 그 이후에 계엄이 왜 선포가 됐고 이렇게 빠르게 해제된 계엄이라면은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아야겠다면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알아보기도 전에 너무 계엄이 해제되자마자 빠르게 그 대학교마다 다 탄핵 시국 선언이 이루어졌고 윤석열 대통령 퇴진하라는 운동이 이어졌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저는 단순히 그냥 계엄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배경을 살펴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우리가 선동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 뒤에 이어서 제가 연세대학교인데 연세대학교는 12월 12일 좀 늦게 시국선언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저도 공부할 시간이 있었고 그러면서 계엄이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그 어떤 대통령의 그 배경에 대해서 너무 알게 돼서 그냥 나는 퇴진을 찬성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좀 확립하게 되었고 그게 좀 선동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통령님께서 계엄 선포하시고 나서 제가 정치에 정말 관심이 없었고 이 나라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대해 저도 더 관심을 가지고 대통령께서 한 몸 던지셨으니까 저희 청년들도 그리고 저도 진짜 이 몸을 던져서 저희의 시간과 에너지를 던져서 계속 목소리 내고 대통령님께서 하시는 뜻을 계속 이어갈 테니까 대통령님 끝까지 힘내시고 저희 함께 끝까지 싸우고 정말 끝까지 승리하길 바랍니다. 대통령님 힘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지금 석사과정에 있는 대학원생입니다. 저는 우선 이렇게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우리나라 상황 속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학생도 많이 있다. 근데 지금 솔직히 말해서 겁이 많아서 아직 못 나오는 학생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용기 내어서 내가 발언을 할 테니까 같이 용기 내어서 우리 이겨내자, 싸워내자, 싸우자, 이기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2030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정말 너무 많은데요. 지금 머릿속에서 딱 생각나는 거는 불법을 자행하고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민주당과 그 외의 세력들에 대해 가장 분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엄령이 처음 선포되었을 때는 딱 그때 친구들이랑 같이 만나서 놀고 있었는데요. 이거 뭐야? 계엄령은 좀 이건 좀 너무 가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처음에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금 차근차근히 알아가 보기 시작을 하니까 이거는 내가 만약에 그 상황이었으면은 진짜 했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부터 제가 탄핵에 반대한 것은 아니고요. 처음 이제 알아가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이거는 민주당이 진짜 내란을 저지르고 있다. 얘네가 내란죄 정당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렇게 용기 내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혹시 헌법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거는 인권이 유린되고 있다. 충분히 반론을 할 기회를 주지 않고 그냥 마구잡이로 막 밀어붙여서 탄핵 심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착하신 분인데 건투 걸러보만 끼면 상대편의 턱주가리를 아주 작살을 내신 분입니다. 엄마라 챔피언 먹어서 사자록의 홍수환 챔피언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계엄령을 냈는데 그게 왜 잘못이야? 국회의원 애들이 계엄령 내면 그건 뭐예요? 잘못이죠? 대통령이 계엄령 낼 수 있는 거야. 헌법이면 헌법으로 끝나지. 뭐가 헌재야? 헌재는 할 일이 그렇게 없어. 자, 민주당이 내 말 잘 들어. 우리나라 지금 포항 영일만에 시추하면 사우디아라비아보다도 더 많은 매장량이 있어. 왜 시추를 멈추게 해 임마. 이 시추를 해서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강한 나라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왜 못하게 해? 왜 대통령이 일할 수 있는 걸 왜 바지가랑이를 자꾸 늘어져 자식들아. 죽을래? 주먹이 운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하나님의 복으로 만들어진, 은혜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말로 우리 학도병의 힘으로 이겼고, 그 다음에 월남전의 힘으로 이겼고, 광부 선배님들의 힘으로 이겼고, 단원 누나들의 힘으로 이겼고, 중동 근로자의 힘으로 이겼고, 모두 다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던 그 후손들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빨갱이한테 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 돼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모시고 이야기할 때는 군인 정신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50년 전 엄마야 나 참편 먹어서 했을 때, 그때 여러분 엄마야 나 참편 먹어서 했을 때 그때 육군 1등병이었습니다. 이 나라를 잘 보십시오. 이 나라는 군인이 세운 나라입니다. 이 나라 역사에 우리나라가 위험했을 때는 다 장군님들이 구해줬고, 우리나라 최근에 1950년도에 6.25 동란이 났을 때는 장가 한 번 못 간 그 어린 이 학생들의 학도병으로 이 나라를 구한 겁니다. 여러분, 절대 이렇게 뺏길 수 없죠. 우리는 이미 이긴 겁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겁니다. 우리가 지려면 벌써 졌습니다. 우리가 7년 동안을 광화문 식구들이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끝까지 대항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는 이미 이긴 겁니다. 다시는 지지 않는 나라, 다시는 지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는 분들은 따라하십시오.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너와 하나 나라 지키는 영광에 살았다. 전투와 전투 속에 맺어진 전우야. 한번 우리의 해 뜨거 해가 진정해. 부모 형제 나를 믿고 한장을 이룬다.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10달 있을 때 우리는 세상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나왔지만 세상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살고 이 세상과 하직할 때 거기에는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어느 쪽을 가시겠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 이 예수님이죠. 자, 보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충성. 안녕하십니까?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광주를 응원해 주시기 위해서 타 지역에서 모여주신 모든 분들에게 먼저 감사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거입니까? 우리는 오직 국가를 지키겠다는 마음 하나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특히 진보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곳에 나와 목소리를 내주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좌우 이념을 떠나 나라를 지키기 위한 한 마음으로 모인 좌우 통합의 애국자 집회입니다. 그런데 광주시장은 민주당은 자신들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를 극우로 칭하고 쓰레기장에다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탄핵 찬성을 외치는 반국가 세력들과 사회주의, 공산당, 미군철수 같은 깃발을 흔드는 게 광주가 자랑하는 민주화 정신입니까? 우리가 쓰레기장이면 저기 뒤에 있는 반국가 세력들은 소각장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껏 소신 없이 그냥 주위에서 민주당을 지지하니까 따라서 민주당을 지지해온 여러분들은 지금껏 광주에서 광주가 민주당의 표받침을 스스로 자처하며 이곳에서 저들의 독재를 방조해왔습니다. 그래서 광주에서 바뀐 게 무엇입니까? 대기업 공장이 들어와 광주 경을제가 활성화되었습니까? 천안, 김해에도 있는 코스트코 하나 없는 게 이 도시의 자랑입니까? 광주에서 바뀐 거라곤 죽어가는 상권, 청년 인구 유출, 그리고 차일피일 미뤄지는 지하철 공사로 인한 교통체증과 불편함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광주 시민분들, 언제까지 호구처럼 속고만 계실 겁니까? 이 나라의 공산화에 일조하실 겁니까? 광주도 이제 깨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호 외치겠습니다. 탄핵무효! 탄핵무효! 감사합니다.